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월요일 아침 개별 종목 분석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5집 RFHIC 한번 봅시다. 제가 3월에 한번 분석을 해드렸는데 그때 바닥이다 올라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두 달이 다 됐는데도 크게 상승하지 못한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뭔가 좋은 소식을 하나 가지고 왔죠. 과연 RFHIC가 이들의 이러한 좋은 소식에 어떤 영향을 받고 향후 어떻게 우리가 투자 전략을 짜야 될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동사의 주가 추이를 한번 봅시다. 최근에 35,000원까지 갔다가 27,000원까지 빠졌죠. 26,750원이 바닥이었는데 다시 33,000원 그때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이제 하락하면서 이게 5G는 영원히 이제 일어날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다시 삼성전자가 좋은 박씨를 물고 오면서 5G 종목들이 꿈틀을 하는데 제가 5 종목들을 보는 것은 이 업황 자체에 대한 변화보다는 정말 모든 게 순환매로 다 돌았는데 3년째 쩔어 있죠. 3년째 바닥에 쩔어 있는 마지막 순환매의 마지막이 5G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죠. 이 5G가 최소한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5G는 기술적 반등 정도로 바닥에서 한 15에서 20% 정도를 보고 투자를 해도 뭐 바닥이 워낙 견고하고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크게 물릴 염려는 없습니다. 대신 V자 반등이라든지 기존의 뭐 비료, 사료 이런 종목들처럼 크게 V자 반등을 염두에 둔 투자는 아니다. 대신 안전하게 15%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가지는 우리 친구분들에게는 해볼 만한 종목 투자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사의 수급치를 보면 외국인들이 일단 일방적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죠. 그렇죠? 국내 기관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매일 반복하고 있는데 둘 다 그렇게 매력적인 수급추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몰고 온 새로운 어떤 변화, 그리고 바닥 찍기 이런 것들, 그리고 리오픈이 열리면서 이제 5G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각 국가별로 최소한 미들밴드에 대한 투자는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수급이 좀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잘 보고 지금부터는 급하게 많이 사지 말고 분할 매수 정도로 대응을 해서 플러스 15%에서 35,000원 정도에 한번 팔고 나오는 그러한 전략은 충분히 가능할 그러한 종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공매도 추이를 보면 44만 주 정도 있다가 최근에 56만 주까지 공매도가 많이 늘었죠. 그만큼 수급이라든지 이러한 그 섹터 자체에 대한 매력이 전혀 없는 그러한 종목이었는데 과연 변화가 있을 것인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봅시다. 35,000원 수준까지 반등이 전망된다. 35,000원, 지금 29,000원대인데 이 35,000원이라는 글자를 딱 박아놓고 이 종목을 관심을 갖거나 사서 물려 있으신 분들은 견디셔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버라이즌 양 장비 공급량이 의미 있게 회복되기 시작했다. 하반기는 버라이전과 더불어 인도, 영국 등 여타 지역까지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다만 최근에 반도체 쇼티지가 발생하면서 삼성전자의 기지국 생산 장비 차질도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동사의 잘못이 아니라 타 반도체의 잘못으로 쇼티지가 날 확률, 그래서 생산이 많이 늘지 않을 확률, 큐가 늘지 않을 확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죠. 하지만 약세장에서는 이미 반영이 됐습니다만은 또 한 번 충격이 오는 게 약세장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더블 바텀 이 부분을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1분기 실적이 속된 편은 워낙 개판이어서 이제 충분히 한 번의 충격을 받고 또 한 번의 충격 정도만 잘 견딘다면 동사는 다시 기술적 반등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삼성전자가 좋은 소식을 최근에 물고 와서 동사의 기술적 반등이 더블 바텀에 오지 않고 바로 기술적 반등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사의 신산업인 전력반도체, RF에너지 등 상반기 중 글로벌 웨이퍼 제조사와 전력반도체 조인트 벤처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뒤에도 이야기했지만 SK 실트론과 GNA 반도체, 지라 갈륨 반도체에 대한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설립은 공고히 된 거죠. 그래서 GNA, 지라 갈륨 반도체의 글로벌 실력을 가지고 있는 동사가 이제 무언가
이 그 매력이 포인트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가격이 비싼 고급 반도체에 대해서는 투자가 아직 적게 되는 거죠. 워낙 통신 장비 이러한 것들이 고가이고 어마어마한 투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민감도도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아직도 가격이 싼 SI 반도체라든지 SiC 반도체를 아직 안 가고 SI 반도체, 실리콘 반도체 정도로 쓰고 있는데 실리콘 카바이드나 GNA, 지라갈륨 반도체로 시장으로 이행하는 게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시행 시기가 올 하반기 정도 되지 않겠나. 이런 면에서 2분기 말부터는 미리 선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도 동사의 좋은 긍정적 요인으로 저희들은 캐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중 실적이 저점 확인을 했다. 이 부분이 또 무서운 이야기죠. 과연 확인을 한 것이냐, 2분기에 한 방 더 맞을 것이냐, 이러한 또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1분기가 실적 저점을 확인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 성장에 대한 그림이 임박했다. 이런 면에서 바닥을 친 게 아니냐, 이렇게 결론을 내보고 35,000원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근에 동사가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최근인데 최근 동사의 주가 하락 원인은 1분기 실적 하락이 실적이 안 좋은 거죠. 1분기 RFHIC 1분기 RFHIC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한 233억, 영업손실은 11억 원으로 적자로 전환했죠. 네. 신규 사업인 전력반도체 합장 보험과 RF 에너지 사업 확대를 위한 인력 개발비가 증가한 영향을 보인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력반도체 합작분 조인트 벤처와 자회사인 RF 에너지 사업 확대, 이 RF 에너지 새로운 사업을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과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서 적자가 누적된 것 같습니다. 올해 예상 매출액은 전년 대비 57% 증가한 1,591억, 영업이익은 336% 늘어난 192억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반면에 또 올 전체적으로 봐서는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업에서는 삼성전자 버라이즈항 장비 공급이 의미 있게 회복되기 시작했으며 하반기에는 버라이전과 더불어 인도, 영국 등 다른 지역의 공급이 확대될 것이다. 신사업인 전력반도체, 또한 RF 에너지 부분에서 상반기 중 글로벌 웨이퍼 제조사 SK 실트론이죠. 전력반도체와는 조인트 벤처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겠다. 어떤 부분을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다고? 전력반도체. 그렇죠. 전력반도체에 대해서 누구랑 SK 실트론과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다. SK 실트론이 세계적인 웨이퍼 제조 기업이지 않습니까? 이 기업이 뭔가 GNA, 지라 갈륨 반도체에 대한 시장을 넓혀가는 거죠. GNA 반도체는 전력 반도체에 많이 사용되는 고가 반도체인데 이 부분의 수요가 늘어날 걸 대비해서 RFHIC하고 조인트 벤처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작년에 시부터 나왔는데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이 올해 상반기, 올해 하반기에 구체화되고 실적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이제 삼성전자가 아주 매력적인 박씨를 하나 물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박씨는 뭐냐? DC 네트워크, 네. 미국의 유명한 5G 장비, 5G 통신을 하는 회사죠. 1조 원대 5G 통신 장비를 수주했다는 소식이 최근에 들렸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1조 원대 5세대, 5세대 통신 장비 수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군의 5 장비 수주 중 역대 두 번째 규모죠. 버라이전과 약 7.9조 원을 했고 다음에 DC 네트워크가 1조 원 장비 네트워크 계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의 제4 이동통신 사업자인 DC 네트워크와 대규모 5G 통신 장비 공급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DC 네트워크의 미국 5G 전국망 구축을 위해서 5G 가상화 기지국, 다중 입출력 기죽을 포함한 라디오 제품 등 다양한 통신 장비를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DC 네트워크는 1980년대 위성 TV 서비스 기업으로 설립됐는데 2022년 미국의 전국 무선통신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라이선스를 확보해서 이동통신 시장에 진출을 한 거죠. 이제 위성 TV 서비스라는 단순한 서비스에서 이제 주파수 라이선스를 확보한 이동통신 제4 이동통신으로 커가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DC 네트워크는 세계 이동통신 시장에서 이미 증명된 삼성전자의 5G 가상화 기지국 등 차세대 통신 장비를 도입해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인 전국 통신망을 구축함으로써 본격적인 가입자 확보 경쟁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삼성전자의 차세대 소프트웨어 기술력과 여기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들어가네요. 글로벌 상용 역량이 집중화된 5G 가상기지국 형태로 갔네요. 5G 가상기지국은 통신시장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DC네트워크와 협력은 이런 노력에 대한 결실로 보는 긍정적인 시각이 매우 많습니다. 앞으로 통신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도전과 혁신의 뒤에가 이어진 거죠. DC네트워크의 존 시린가 최고 운영자가 사장이 삼성전자와 5G 가상화 기지국 차세대 통신 기술력은 DC네트워크의 5G 네트워크 구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DC는 삼성전자와 협력을 통해 고객들에게 더욱 우수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좋은 말을 하고 갔네요. 이 존 스윌인가 이분이 DC 네트워크의 CEO인데 이분이 그렇게 등산 애호가라는 거죠. 이분이 이제 히말라야도 정보가 등산을 갈 정도로 등산 애호가라는 걸 알고 이재용 회장이 같이 한국에 왔을 때 같이 등산을 5시간, 6시간 하면서 개인적인 친분을 가지고 설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그러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삼성전자의 통신 장비 서프라이 체인을 한번 봅시다. 제가 이러한 것들은 꼭 여러분들 책상에 붙여놓고 보라 그랬죠, 그렇죠? 네. 5G 안테나, 4G 안테나는 KMW와 에이스테크가 하는 거죠. 이 음영이 들어간 것은 버라이즌에도 공급을 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필터는 KMW와 에이스테크와 KMW는 5G 안테나 필터를 생산하는데 버라이즌 공급에도 들어간다는 거죠. 5G AFU 안테나와 필터를 합치는 게 AFU인데 이게 기가레인이라는 회사하고 에이스테크 그러니까 RF텍 KMW가 포함이 되는데 이 중에서 기가레인과 에이스테크가 우리가 작년에 그 수주를 따온 7.9조짜리 버라이즌에 포함이 되는 거죠. 커넥터 케이블은 기가레인. 우리 기가레인이 의외로 많이 포함이 되는. 다음 트랜지스터와 증폭기에는 RFHC와 RF 머티리얼즈 자회사죠. RFHIC와 RFHIC의 자회사인 RF 머티리얼즈 두 회사가 트랜지스터와 증폭기를 납품을 하는데 버라이즌에도 공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광 트랜시버에는 오이솔루션과 라이트론, 오이솔루션은 버라이즌에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스 함체는 서진 시스템은 버라이즌에도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랜지스터와 증폭기에는 우리 RFHIC가 단독으로 자기 자회사 RF 머티리얼즈와 서프라이 체인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공부를 해야 될 것은 VRAN이라는 단어이죠. 5G 가상 기지국을 VRAN이라는데 5G 공부를 좀 해본 사람들은 이 VRAN이라는 단어를 꼭 알아야 되는 거죠. 업계에서는 이번 계약으로 삼성전자가 5G 통신장비 기술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DC네트워크에 5G 가상화 기지국 VRAN을 포함해서 다양한 통신 장비를 공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상 기지국이라는 것은 최첨단 5G 장부 기술로 꼽히는데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서버에 다양한 네트워크 기능을 설치해 기지국 관리에 드는 물리적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소프트웨어를 설립해 넣어가지고 컨트롤을 쉽게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각 기지국마다 컨트롤하는 거 있잖아. 중앙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다 볼 수 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DC 네트워크에 5G 통신 장비를 공급하면서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DC 네트워크는 2023년까지 미국 인구의 70%가 사용되는 5G 전국망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LAN이라는 이 단어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일반적으로 기지국에 관리하는 걸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비용과 그리고 쉽게 사람이 가지 않고도 쉽게 고치고 통합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를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차세대 그런 솔루션이다. 그런 시스템이다. 이것을 삼성전자가 DC 네트워크에 공급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실적이 증가되겠죠. 7, 8월부터는 미국 수출이 본격적으로 개시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얼마 전에 T-모바일을 제외한 버라이즌, AT&T, DC 네트워크가
미국 통신 3사는 3에서 4GHz 대역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미들밴드만 보면 올해 투자 5년이며 향후 1년간 총 20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중소 5 장비 업체들에게 큰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단어에 많이 속았죠, 그동안. 네. 우리 김홍식 의원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다가 이게 나오지 않으면서 우리가 많이 속았는데 이제 늑대 소년은 아닌 것 같아요. 올해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본격적으로 이러한 통신 인프라에 투자를 할 시기가 됐다. 이미 법은 통과됐으니까 돈만 투입하면 되겠죠. 여기에 우리나라 신정부 출시를 계기로 글로벌 반도체 업체와의 합작법인 설립도 상반기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이미 관련 인력 채용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초고주파 시대에 대비한 MMIC 형태의 사업 전환이 예상되며 특정 웨이퍼 업체에 대한 종속도가 낮아질 수 있는 것도 긍정적이다. 특정 웨이퍼 업체를 떠나서 다양한 웨이퍼 업체를 선정해서 이들의 MMIC 형태의 사업 전환이 이루어지고 MMIC 칩인데 칩 이름은 제가 바로 뒤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연간으로 보면 2022년 가장 괄목한 실적 향상이 나타날 것이고 2023년까지도 호황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RFHIC를 공부를 하면서 MMIC 칩에 대해서 모르면 또 안 되죠. 이게 하나의 큰 사업부 형태를 이루는데,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JLT 보면 이 매출액은 트랜지스터, 전력 증폭기, MMIC, 기타 이렇게 4개 사업부로 이루어졌는데 이 MMIC 매출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MMIC 칩이라는 건 뭐냐? MMIC는 Monolithic Microwave Integrated Circuit의 약자로 단말기 내의 고주파부를 구성하고 있는 각종 개별 소자를 고집적화한 단일칩 고주파 직접 회로를 말한다. 그러니까 뭔가 조각조각 내어지는 고주파를 형성하는 개별 소자를 이렇게 하나의 집적화로 만들어서 이것을 단일칩으로 만드는 고주파 직접 회로 칩이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MMIC는 고주파 특성이 우수하고 RF단의 여러 부품을 단일 칩에 직접화함으로써 통신기기를 획기적으로 소형할 수 있는 통신 부품이다. 이게 MMIC 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통신기기가 RF 부분의 MMIC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된 추세에서 기존 반도체 업체들은 물론 반도체 사업 신규 참여 업체, 정보통신용 부품 사업을 가가오는 종합 부품 업체 등이 이 MMIC 칩을 최우선 대상품으로 선정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즉 통신칩이 시장의 IT라든지 4차 산업이라든지 자율주행은 모든 데서 이 통신칩이 이제 기본이기 때문에 이 통신칩을 하나로 작게 만들고 고집적화시키고 이러한 사양을 이렇게 퀄리티를 높이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당연히 칩이 비싸겠죠. 기술력도 높겠죠. 지금은 저가 칩이 필요하지만은 향후에는 이러한 고가 칩들이 통신 시장의 칩 시장을 지배할 거라고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동사의 미래 성장력은 SK 실트론과 조인트 베처를 설립했다는 거죠. 네. 우리가 실리콘 칩을 SI라고 그러고 실리콘 카바이드 칩을 SIC라고 그러고 다음에 GN에는 지라 갈륨 칩이라고 하는데 SI 칩, SIC 칩, 그 다음에 GNA 칩 이렇게 세 개의 종류가 있는데 지금은 통신 칩에는 SI 칩 가장 싸구려 칩이 사용되는데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칩이 지금 사용 중에서 10% 정도에서 성장률이 일어나고 있고 GNA 지라 갈륨 칩이 그 다음에 이제 쫓아가면서 고급화 칩을 하고 고주파의 칩을 하는데 결국 SIC 칩과 GNA 칩이 향후 미래의 대세가 될 거라고 누구나 알고 있는데 속도가 좀 느리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통신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게 뒤로 밀려져 있는 거죠. 일단 경제를 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리오픈에 대해서 뭔가 더 비용을 쏟아야 되고 보상을 해줘야 되고 이런데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통신에 관련된 칩은 시장은 좀 밀려 있는데 이제는 미래 먹거리로 이것을 어느 누구나 들어서 이것을 성장을 시켜야 되는 거죠.
실리콘 카바이드 칩, SiC 칩과 GNA 지라갈륨 칩은 산업은 초기 단계 시장인데 이 산업은 캐즘을 넘어서는 트렌드가 될 것이기 때문에 투자들이 주목해야 할 미래 산업으로 평가되거든요. 이 캐즘이라는 것은 어떤 산업이 초창기의 태동에 대해서 뭐 범용화되고 크게 성장하기에 어떤 틈이 있다는 거죠. 그 틈 속에 지금 빠져 있는데 이 틈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다음에 물량이 증가하면서 비용이 낮아지고 기술이 올라가고 과점화되고 또 시장 그 기기들이 옮겨지면 이런 과정은 캐즘을 지나면은 이제는 뭐 일반화되고 누구나 다 쓰는 범위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세계적인 웨이퍼 회사인 SK 실트론과 실리콘 웨이퍼 관련된 SI 칩과 GNA 칩을 모두 다 서로 협업이나 하거나 또는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새로운 시장을 노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글로벌 전력 반도체 시장을 한번 봅시다. 글로벌 전력 반도체를 만드는데 칩을 만들 웨이퍼가 있어야 되겠죠? 클리라는 회사, SK 실트론, 25 회사, SI 크리스탈 이런 회사들이 4개 회사가 글로벌 시장을 잡고 있죠. 여기에서 웨이퍼를 제공하면 이 웨이퍼를 가지고 인피니언, 그렇죠? 롬, RFHIC, S, 파워텍, 뭐 아날로그스 디바이스 이런 회사들이 칩을 만듭니다. 이러한 칩을 만들어서 테슬라, 현대, 구글, 삼성, LG전자 등의 칩을 납품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칩들과 이러한 웨이퍼 회사와 이러한 칩을 만드는 회사가 서로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집중화되고 고급화시키고 커스터마이즈 시키는 그러한 작업들이 활발하게 하고 있다. 여기에 RFHIC는 GNA 칩, 지라갈륨 칩의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미래 먹거리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대신 시장이 좀 빨리빨리 커야 되는데 조금씩 밀려 있지만 이제 자율주행으로 가는 이러한 시대에 오면 빠르게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로 충분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사 영업이익을 한번 봅시다. 2022년 매출액 1,591억 원, 영업이익은 192억 원, 작년에 44억에서 3배 정도 오르네요. 4배 정도 오르는데 확실히 상승 모멘텀 어떤 스위칭의 원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35,000원까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단 V자 반등은 아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로 천천히 접근하고 안전하게 15%를 먹는 그러한 전략. 이러한 면에서 RFHIC, 5G 시장의 새로운 DC 네트워크가 삼성전자를 물고 온 그 박씨를 뭔가 그동안 고생했던 3년간 고생을 했죠. 마음고생을 했던 우리 늪속에 빠진 주린이들에게 늪에서 좀 끌려 나올 수 있는,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